자, 선생님이 설명의 제목을 넥스트 레벨로 잡았어요.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자는 얘기지. 그죠? I'm on the next 이거 있잖아요. 그죠? 다음 단계로 가자. 자, 선생님이 이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해줄게. 일단, 요번 설명회를 홍보할 때 선생님 썼던 말이 있어요. 자, 입시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동기가 열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열정이 결과를 만들 것이다. 선생님이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나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얘기하는 정보들을 잘 듣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확실히 잡아서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되고 열정적으로 이제 자세를 잡아서요. 2학기에는 좀 더 발전적인 결과, 입시 성공에 가까워지는 결과가 났으면 좋겠어. 자, 우리 졸업생의 한마디인데 일단 다른 것들 다 떠나서 뭐 어디 붙었고 이런 건 떠나서 나는 이 얘기를 꼭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 그죠?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졸업생이 한 말이죠. 진짜 간절한 사람이 합격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 그래서 꼭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적어놨지. 자, 또 다른 졸업생이야. 자, 여기를 보면은 자, 인생에서 만날 뭐 수많은 역경들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는 도끼. 그지? 좌절감에 넘어져서 기어서라도 꿈에 도달하겠다는 정신력과 의지. 너무 독하죠, 이 친구는. 좀 너무 독해, 보면. 그러다 보면 점차 실력이 늘면서 뜻밖의 얻게 되는 뿌듯함과 기쁨. 그죠? 그리고 선생님은 정말로, 이거는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매주, 뭐 매해, 매달, 매일의 주인공이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정보만 잘 주면은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 이번 연도에 고3들 대학교 입시 일정이에요. 이제 우리 고2들은 내년도에 겪을 일이고, 고1들은 내후년에 겪을 일이겠지. 자, 잘 보면은 일단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먼저 봐. 그리고 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수시원서 접수를 9월에 하게 되는데, 이 평가 모의고사를 먼저 보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정시를 좀 더 노려볼 것인가, 수시를 본격적으로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겠지. 모의고사 점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보게 되고요. 그다음 수능을 보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약수령 논술이라는 전형도 있어요. 논술 전형 중에 하나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수능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12월 9일 날. 그다음 12월 15일 날 수시 결과가 발표가 돼. 여기서 이제 붙어버리면 기분 좋은 거지. 선생님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원에 오는 거지. 정시는 그거보단 좀 한참 늦어요. 정시 원서 접수가 12월 말이고 그다음에 정시 합격자는 2월 6일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시, 논술, 그죠? 그다음에 수시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서 대학교를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 상담을 해보면은 신규 상담이든 뭐 컨설팅이든 얘기를 하다 보면 수시로 갈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저 내신으로 갈 거예요. 이 정도로는 동기부여가 좀 약해. 좀 더 자세히 한번 봐보자. 자, 학년별 학생 추이인데 이번 고3들은 인서울이 전체 학생 중에 17.6%야. 현재 고2들은요, 18.7%야. 좋지. 그래서 인서울 가기가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현재 고1들은 안타깝게도 다시 줄어서 18% 정도가 돼요. 현재 고2가 인원이 가장 적어. 자, 인서울은 예전에는 10%대에서 들어가던 대학이야.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주요 10개 대 모집 인원도 굉장히 늘고 있죠, 계속. 그래서 시대는 너희를 돕고 있지. 이제 자기만 자기를 잘 도우면 돼요. 자, 막연하게 그냥 선생님 저 수시로 갈 거예요. 이유는 내가 알아. 간단해. 여기 적어볼게. 아이고, 뭐야. 다시. 학종을 준비하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게 되면 수능을 안 본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좀 편하게 가고 싶은 거지, 대학교를. 수능도 안 보고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그치만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을 좀 잘 들어보세요. 수능을 보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봐봐. 자, 권역별 수시 정시 비율인데 서울권을 보면요. 수시대 정시가 61대 39야. 거의 한 6대 4 정도 되죠. 그지? 그런데 수도권을 보게 되면은 수도권은 7대 3 정도 되죠. 수시가 많지. 지방권을 보게 되면 85대 15 정도가 돼. 간단히 얘기해서 정시 쪽을 좀 파는 전형들이 서울권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꼭 정시가 아니라 수능 최저도 맞춰야 되고요. 그지? 그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것도 정시랑 좀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학생부 위주로 하면 약간 이쪽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은 거야.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은 공부를 좀 깊게 했으면 좋겠어. 도전적으로. 그랬을 때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거든요. 서울 주요대 수시 내 비율이에요. 수시 내에선 뭐가 제일 많냐? 서울권에서는. 주요 11개 대학이고 비율을 보면 되는데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한 20% 정도 되죠. 전체 수시 중에서. 그다음에 학종이 60%, 그다음 논술이 12% 정도 돼요.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많지. 그지?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입시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더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줄게. 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가고 싶은 친구들 있는 걸로 선생님 알고 있거든. 자, 내가 내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지금까지 111을 찍었어. 그러면 아직 학생부가 가능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근데 2등급이 좀 꼈어. 그러면 솔직히 학생부는 좀 멀어졌다고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선생님 저 의대 못 가나요? 그렇진 않지. 보면 알겠지만 정시 비율이 높아. 의대 쪽이. 그래서 의찬수가. 그래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되겠죠. 약대도 마찬가지죠. 약대도 전통적으로 정시 비율이 높아요. 교대 준비하는 친구들, 교대도 마찬가지예요. 정시 비율이 높아. 그치? 그래서 내가 수시 쪽이 좀 잘 안 되면 정시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요 슬라이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그죠? Q&A식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자, 수시란 무엇인가? 자, 수시가 인서울권에선 60% 정도 되잖아요. 6대 4. 그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10%, 학생부 종합 전형이 40%, 논술이 10%야.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많지. 그래서 학종을 준비하는 것 자체는 선생님도 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자기가 이 교과랑 종합을 준비할 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선생님 지금 적어주는 걸 보면서. 자, 학생부라는 게 있어. 학교생활 기록부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는 뭐 출결 등 비롯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는 교과 성적이 있지. 일단 이 안에 기록돼 있는 내용 중에 교과 등급이 있어요. 그다음 교과 세특이라는 게 있어. 들어봤죠, 세특? 세특은 잘 알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요거는 과목 담당 선생님이 500자씩 너희에 대해서 기술해 주는 거야. 이 친구는 어떤 친구다 이런 정도고. 자, 그다음에 또 있는 전형이 또 있는 게 진로 활동이 있어요. 진로 동아리 활동이 있지. 자율 활동이 있어요. 행종이 있어. 행동 특성 종합 의견. 행종.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에 기록되는 아주 뭐랄까 중요한 그냥 제일 뼈대가 되는 항목들인데요. 이 중에서 진로 활동은 한 학기에 700자, 동아리는 500자, 자율활동 500자, 행정도 500자가 써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냐? 이 두 개를 합쳐서 교과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쪽을 다 합쳐서 비교과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뭐냐?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러면은 활동을 하는 거라고 이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좀 공부를 덜 하더라도 좀 활동을 잘 하면 갈 수 있는 전형 아닌가요? 뭐 이런 정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자, 일단 학생부 교과부터 설명해 줄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 많은 항목들 중에서 이것만 보는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죠. 교과 등급만 보는 거죠. 근데 교과 등급의 1, 2, 3학년의 평균을 봐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가천대가 굉장히 특이해. 가천대는 한번 얘기해 볼 만 하거든요. 자, 여기서 아예 얘기를 할게요. 가천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2.5등급이 합격선이야. 가천대 얘기하는 거야. 평균 잡아서 2.5가 나오면 되죠. 3, 2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지. 학생부 종합 전형은 3.5가 합격선이야. 그러니까 아니죠. 이쪽이 더 점수가 높죠.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데 가천대의 경우에는 내신을 갖다가 산출하는 방법이 달라요. 고3들도 잘 모르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이 2.5등급이나 3.5등급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총 5학기를 하거든요. 요 중에 4학기만 하는 거야, 4개만. 그래서 총 5학기니까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가 되겠지. 거기서 수학 점수를 갖다가 이렇게 받은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4, 4, 4, 4, 4를 받은 친구가 있어. 4, 4, 4, 4, 4는 좀 너무 그렇고 4, 4, 3, 3, 4를 받았다고 칠게요. 이러면 3.5등급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어떤 친구는 이거랑 평균은 비슷한데 한 2학기 정도를 2등급을 받은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한 번은 망했어. 한 번 완전 망했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 칠게요. 자, 가천대는 제일 잘한 과목부터 총 5학기 중에 4학기를 반영하는데 제일 잘한 거부터 40%, 30%, 20%, 10% 이렇게 반영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핵심은 요 2개를 잘하면 된다는 얘기야. 2개를 합쳐서 70%가 돼버리잖아. 그렇지? 1대1 대 1대1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요 밑에 예를 든 걸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요 친구는 제일 잘한 게 3, 3이죠. 3, 3. 그럼 3등급이 40%니까 3 곱하기 100분의 40 하면 되는 거야. 10분의 4로 할게. 여기는 3 곱하기 10분의 3이지. 그다음 못한 거 2개가 4등급이잖아. 그럼 2 곱하기, 아이고, 4 곱하기 4등급 곱하기 20% 반영. 4등급 곱하기 10% 반영이에요. 자, 선생님 수학을 잘하니까 빨리빨리 해보면 10분의 12에다가 9니까 10분의 21이고요. 21에다 8이니까 29. 그 다음에 29에다 4니까 34야. 3.4등급이 나오겠네요. 가천대 내신으로 환산했을 때. 근데 밑에 친구도 평균 자체는 비슷한데요. 얘는 요게 잘한 거잖아, 2가. 그러면 2등급이 40%, 또 2등급이 30%, 그죠? 그 다음에 4등급 2개가 이제 그 다음에 잘한 건데 4등급이 20%, 4등급이 10%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요. 8, 6, 14, 14에다 8, 14에다가 8, 22, 26이네요. 2.6등급이 나오게 돼요. 평균치는 비슷한데 이 친구가 훨씬 더 잘 나오죠, 내신 등급이. 그래서 가천대는 이런 등급이 필요해. 잘한 게 2번 필요한 거지. 수학만 그런 게 아니라 전 과목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아직 2학기가 남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아직 4개 학기가 남아있고. 그래서 가천대만이라도 일단 잘 픽스를 해놓겠다 그러면 이거 학생부 종합 교과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럼 한 2번 정도는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아요. 어쨌든.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 교과 등급만 들어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여기에다가 수능 최저가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학생한테 유리하냐? 오늘도 선생님 상담을 한 명을 했는데 아이가 학생부 종합을 안 쓰고 교과를 쓰겠대. 점수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종합 전형에 면접이 자신이 없대요. 면접 되게 중요하거든요, 종합 전형이.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싫고 점수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그래서 나는 점수로 가겠다 그런 사람들은 점수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해했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교과 점수를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합 쪽이 점수가 낮아. 들어가는 그 커트라인이 낮아. 한 0.5등급 차이 정도 나요. 가천대는 1등급 차이가 나지만. 그러니까 점수를 교과 전형을 노리면 좀 잘 받아야 돼. 혹은 그게 아니면 가천대 점수라도 노리려면 2를 무조건 5학기 중에 2번을 찍는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돼요. 이해했죠? 자, 종합전형 얘기해 볼게. 자,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은 여기 있는 학생부에 게재되어 있는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너네한테 이제 야, 학종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면 아주 훌륭해요. 스토리를 가지고 가는 전형이다. 스토리. 면접. 어떤 스토리가 있냐? 교과 스토리도 있을 거고요. 비교과 스토리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지. 학생부에 기록된 게 저거니까. 그치? 근데 이 중에서 비교과 스토리는 내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생각보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뭐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교과 대 비교과의 비율을 보면은 한 7대 3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 결국 점수가 받쳐지지 않는 비교과 활동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학종 쪽을 조금 더 설명하기 전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를. 자, 인서울 내신 등급은 그랬는데 서울시립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야. 자, 보세요. 자, 평균이 여기 이제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2.58선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작년도 입결이. 작년도에서 2.58 정도 받으면 들어간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수박책 찾아보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대학을 쓰죠. 100% 떨어지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자세히 보면 좀 더 분리해 보면 일반고는 좀 더 높죠. 1.9. 특목자사고는 좀 더 낮아도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이게 평균이 돼서 2.58이 된 거거든. 그럼 아우 저 일반고인데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좀 짜증나는데요? 좀 짜증나지. 그런데 학종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쟤네는 그러면은 뭐 고등학교 뭐 자사고 특목고면은 자사 특목고 적혀 있냐? 안 적혀 있어요. 자사 특목고인지 몰라. 그런데 그 학생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학생부를 보면 얘네가 너무 좋아.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이런 것들이 일반고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사실 이쪽은 특목 자사고를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 열심히 하세요. 그냥 안 하라는 게 아니야. 학교에서 제안하는 것들을 하는데 여기에 너무 목매지 말으라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일반고에서 어떤 역전 스토리나 합격 스토리가 나오는 건 이쪽에 있어요. 교과 스토리. 교과에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전공 적합성. 그래서 이공계생들은 대부분 수학하고 과학이고요. 그다음 문과 계열 학생들은 국어, 영어예요. 사회랑. 그치? 그래서 그 과목을 못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어려운 거야. 말을 바꾸면은 내가 문과 계열 학생이면은 사회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지. 과학보다도. 근데 사회는 막 대충 다 날려버리고 예를 들어. 그죠? 그냥 내가 국어 좀 좋아한다고 국어 좀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입시를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필요한 스토리는 발전 스토리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보통 경쟁률이 20대 1 정도 되거든. 그럼 20명 중에 한 명 뽑히는 거잖아. 면접까지 해서. 그럼 20명 중에 한 명 어떻게 뽑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학년 때 2등급이었고 3학년 때 2학년 때 3등급, 3학년 때 4등급인 학생이 있다고 볼게요. 평균 잡으면 3등급이야. 2, 3, 4. 반대로 3, 3, 3인 학생이 있다고 볼게. 얘는 그냥 3이죠. 4, 3, 2가 있다고 볼게. 자, 발전 스토리는 누가 제일 좋죠?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세 번째 애가 제일 좋은 거죠. 발전 스토리가. 자, 발전 스토리로는 얘가 윈이에요. 발전 많이 했어. 굉장히 좋은 학생이야. 그런데 이 친구가 이공계를 진학한다고 볼게. 이공계를 진학하는데 얘는 평균은 2지만 얘는 수학을 못해. 쉽게 얘기하면. 얘는 수학 과학보다는 국영사과 이게 좋다고 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 첫 번째 친구는 수학 과학을 잘한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럼 발전 스토리는 세 번째 아이가 윈이지만 어떤 전공 적합성은 첫 번째 아이가 윈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아이는 그냥 그랬어. 수학, 과학, 국영사 전부 다 3등급이었어. 그냥 뭐 별다른 특징이 없어. 이랬을 때 이걸 누굴 뽑을까? 그지? 물음표가 찍히겠지. 이걸 면접을 통해서 잘 판단을 해서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야. 그지? 이 친구가 수학과까지 잘했어요, 만약에. 그럼 얘네들 다 제끼고 합격이야, 내가 볼 때. 무조건. 교과 스토리가 좋으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2학기에 얘를 좀 신경을 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너무 이쪽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이거 한다고 공부 안 하고 막 이런 게 좋지 않아요. 알겠죠? 자, 논술은 가볍게 얘기할게요. 2학년 학생들은 좀 준비해 볼 만한데요. 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랑 과학을 정말 잘한다. 좀 여기 관심이 있고 이게 낫다. 그러면 수리, 과학, 논술을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인문계 학생이 내가 국어 논술하는 능력은 좀 있다. 글 쓰는 능력은 있다. 그러면 인문 논술을 볼 수가 있어요. 얘는 2학년 2학기 말 3학년 1학기 들어갈 때, 그러니까 12월이죠. 12월. 이번 연도 12월 2학년들은 요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준비를 해볼까? 이런 느낌.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는 내신하고 수능 최저가 동시에 다 필요한 전형이야. 논술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능 최저도 챙겨야 되고 논술까지 해야 되니까 한계가 더 늘어나는 느낌이라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학원에서도 논술로 대학 간 친구들 많이 있거든. 홍대, 당국대 이런데 수리 논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자신 있는 사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에요. 자, 수리 논술, 이제 논술 말고요. 약수령 논술이라는 게 있어요. 가천대. 가천대를 가고 싶은 학생. 가천대 약수령 논술은 국어랑 수학만 봐요. 수학도 수 원투만 봐. 내신은 보통 합격선이 한 4등급 선이에요. 4초. 그런데 내가 5야. 그래도 붙을 수 있어요. 한 개 더 맞추면 되거든. 총 이게 15개, 15문항을 보는데 15문항 중에 11문항 이상 맞으면 합격선이에요. 11.5 정도가 합격선이거든, 평균이. 그죠? 그럼 이 학생은 12.5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게 국어 수학이 되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고 가천대 모집 정원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해요. 한번 해볼 만해, 사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생들 중에 전과목 내신을 다 챙기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수능은 또 자신이 없고 수시 쪽으로 대학을 가긴 갈 건데 맥시멈 가천대를 노리겠다. 이런 친구들은 준비해 볼 만하고요. 이번 겨울방학에 지금 말고 지금은 수투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되게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여기 시험범위잖아. 그렇지? 이번 겨울방학에 수원 수투도 같이 준비해 나가면 좀 길이 열려요. 가천대 갈 수 있지. 가천대 갈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 정시도 쉬워. 내볼 때. 자, 인서울 쪽에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돼야 들어가냐? 학생부 종합은 한 2말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제일 낮은 대학을 간다는 얘기야. 보통은 평균 잡아서 2중 정도는 잡아줘야 좀 비빌 때가 있고요. 좀 좋은 대학은 2초까지도 잡아줘야 돼요. 1말이나. 교과 전형은 2초가 마지노선이고 역시 1점대 5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고 그다음에 가천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3.5 여기는 2.5 정도 돼요. 하지만 가천대는 내신 산출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랬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요거는 봤고요. 자, 학생부 종합의 핵심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적었는데 요거라는 거야. 그죠? 세특 중요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세특에 대해서 잠시 후에 얘기하면 자, 이 슬라이드는 요거는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는 요소를 갖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최근 트렌드야. 뭘 주로 보느냐 이거지.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그죠? 아까 선생님 다 얘기해 준 건데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야. 첫 번째, 지원학과 관련 교과 성적. 아까 전공 적합성 얘기한 거 있잖아. 그거야. 내가 이공계생인데 수학과학이 전체 평균에 비해 떨어진다. 그러면 붙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두 번째로는 면접을 잘 봐야 된다. 그죠? 세 번째로 학생부 교과 활동. 이 학생부 교과 활동이라는 게 이게 세특이에요. 교과 쪽에 있는 활동은 세특이거든. 왜 세특이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냐면 세특에서 뭘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뻔해, 좀 써져 있는 말들이. 자, 네 번째 보면은 행종이 있죠.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요새 학교장 추천이 없어지면서 그거를 대체하는 느낌.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것들. 봐봐. 그리고 순위에서 굉장히 밀려 있는 게 이거잖아. 5순위밖에 안 되잖아. 활동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 별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막상
학생부를 보면요. 별 차이가 안 드러나요. 수상 경력도 없어지고 어떤 독서 활동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학생부 정교과 평균도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교과 전형에서 필요한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요 네 번째 것도 선생님이 그렇게 나쁘게 안 써주실 거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두 개. 여기에 적합하다라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노려보고 준비해 볼 만하죠. 경쟁률은 주요 대학 20대 1이라 그랬어. 붙기가 쉽진 않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노리는 친구들은 이번 학기에 이런 것들 위주로 준비를 많이 한다. 자, 수능 성적표를 보여주는 이유는 수능 성적표에서 최소한 고등학생이면 표준 점수가 뭔지는 알아야 돼. 맨 등급만 가지고 등급 퍼센트도 잘 모르잖아, 얘들아. 그지? 자, 등급 퍼센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있어요. 9등급까지 있어. 자, 1등급이 4%까지인 건 다 알더라고. 2등급이 11%고요. 3등급이 23%예요. 4등급이 40%고 5등급이 60%고 6등급은 선생님도 모르지만 얼마 안 돼요. 66인가 뭐 이럴까. 자, 이렇게 자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선이 중요하죠. 이 선. 잘 보시면은 위쪽은 20%를 20% 3% 떼버리면 20%를 갖다 3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지?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름을 상위 20%라고 붙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상위 20%는 인서울이 가능해. 아까 인서울 등급 퍼센트 봤잖아요. 아니, 인서울의 정원 봤잖아요. 아까 18% 정도. 그죠? 요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4등급은 이 하나가 20%예요. 잘 보면 20에서 49간 아니야. 그지? 23에서 49간.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가 20%고 굉장히 넓은 구간이야. 그래서 여기가 수도권이죠. 5등급은 40에서 60%고 굉장히 넓은 구간이죠. 여기가 지방 전문대가 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요 3.5등급 선 여기가 아까 가천대였죠. 가천대 학종. 그죠? 그다음 요 2.5등급 선 요 사이 여기가 가천대 학생부 교과 전형이야.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이 근처에 있으면 인서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등급 구간을 갖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3등급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 3등급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3등급이 이제 상위권이라는 얘기잖아. 3등급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4등급도 되겠죠? 그럼 4랑 3이 막 섞여 있으면 일단 수도권 상위 대학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등급 있잖아. 이 등급은 수능 최저를 이건 수능 얘기하는 거고, 정시 쪽. 수능 최저를 제외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수치는 100분이야. 100분이. 아까 3등급 봤었죠, 우리가. 3등급이 11에서 3등급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3등급이 11에서 23% 구간인데 이 구간에 있으면 3등급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데 11%는 100분위 점수가 89점이에요. 100에서 빼는 거야. 얘는 77점이지. 쉽게 얘기하면 89점은 건국대 될 것 같아. 77점은 강남대도 안 돼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똑같은 3등급 내에서도. 그러니까 등급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퍼센트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그래서 퍼센트가 높아야 되고요. 그 퍼센트를 나타내는 게 100분위예요. 그리고 서울권에 있는 더 높은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는데 표준 점수는 뭐냐면은 200점 만점으로 맞추는 거야. 이건 100점이잖아, 만점이. 100%까지 있는 거니까. 그래서 200점 만점으로 맞춰서 난이도까지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얘 지금 이거 1등급이잖아, 전부 다. 최고 1등급에 100분이, 아니, 표준 점수가 150점이 안 돼요, 보통. 142점 이런 정도야. 그래서 200점 만점이면 200점이 되는 건 아닌 거고, 난이도를 반영하고, 난도 반영.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잘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좀 더 이해가 좋게, 예를 들어서 수학을 똑같이 92점 받은 친구가 있다고 볼게요. 둘 다 1등급이야.
그런데 첫 번째 친구는 수학 1, 2 공통 과목을 잘했고요. 공통 과목이 88점. 그다음에 선택 과목이 4점이라고 볼게. 이 친구는 공통 과목이 80점이고 선택 과목이 12점이에요. 똑같이 1등급이지만. 그러면은 얘가 표준 점수가 더 많이 나와. 수원하고 수투 쪽에 공통 과목을 잘하는 애들이 표준 점수가 많이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세밀하게 잘라놓은 거예요. 동점자들끼리도.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 표준 점수라는 거는 난도를 반영하고 좀 세밀하게 자른 거고 서울권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쓰는구나 정도를 알면 되고요. 그다음 정시 쪽은 등급이 아니라 퍼센트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면 돼. 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들 보니까 좋은 대학교들이 많죠.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일단 수도권 하위 상위 대학이나 서울권 하위 대학들이 많죠. 자, 자연계의 수능 반영 비율을 보면은 수학 쪽이 당연히 좀 높겠지. 그지? 그러니까 수능도 1대1 대 1대1로 반영하는 게 아닌 거야. 그죠? 영어 같은 경우는 감점제도 있고 가산점제도 있고 그래요. 서강대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식으로 100%를 만들고 여기를 가산점제로 만들지. 이해했죠? 그다음 한국사는 여기 감점, 가산점 나와 있지. 한국사는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만점 막 적혀 있고 막 이러지만 한국사는 30점 이상은 만점 처리야. 50점 중에. 그러니까 30점 이상은 만점 처리고 거기서부터 가산점, 감점이 있다. 그 이하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영어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공부에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정시 쪽은 세 과목 반영 대학도 굉장히 많아요. 국영수탐 중에 어떤 한 과목 정도는 이제 버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형들이 있다는 거지. 자, 요거는 좀 궁금하죠. 정시 입결 한번 볼게요. 자, 스카이 쪽을 보면은 이게 100분위 퍼센트야. 한 인문계랑 자연계인데요. 인문계는 한 3.6%, 자연계는 5.4%까지, 한 5%까지도 들어가죠. 왜냐면 자연계에서 많이 뽑아서 그런 거야. 스카이를 가려면 한 5%대에는 있어야 된다. 자, 주요 10개 대. 여기 있죠. 한 8% 정도 대가 있죠. 여기 되게 좋은 대학교들 많이 보이죠. 주요 15개. 여기까지도 뭐 괜찮죠. 훌륭하죠. 10% 조금 넘어가면 되는 거지. 10%대 정도. 그죠? 10% 할만해요, 사실. 그렇게 안 어려워. 뭐 여기까지도 아직 괜찮아. 타협할 수 있어. 그죠? 82, 85. 굉장히 낮죠. 가천대 어디 있느냐? 가천대는 85점 대학이야, 100분이. 대략 한 3등급 정도를 다 받으면 들어가요, 가천대는. 그죠? 그다음 지방 국공립대학이 원래는 가천대 이상이었어요, 점수가. 근데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정시 쪽이. 그죠? 갈만하죠. 그 지방 국공립대학들 좋거든.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하는 학교들이고. 근데 지방 쪽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많이 이제 점수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학 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다. 그렇죠. 정시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자, 3등급 선임 선생님 간다 그랬는데 3등급이 그럼 몇 점이냐? 모의고사 봐봤죠? 국어, 요거 수능 등급 컷이에요. 3등급이 70점대 있지. 그렇게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90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게 아닌 거야. 수학 65점대에 있죠. 그죠? 3등급이. 영어는 당연히 이제 절대평가 70점이죠. 탐구 과목도 한 40점 정도에 있어요. 그죠? 과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내신 쪽이 지금 2학년 1학기까지 왔는데 한 4, 5등급 선에 있다. 그럼 앞으로 아까 내가 발전 스토리랑 어떤 전공 적합성 같은 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수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안 오를 수도 있잖아. 2학기까지 갔는데 안 올랐어. 그냥 4, 5야. 이러면 이때는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 약수령 논술을 보든 정시를 보든. 그지? 그래서 나는 가천대 이상을 가겠다. 가천대 정시로 가기도 어렵지 않아요. 자, 가천대 정시 한번 볼게요. 가천대에 일반 전형 2번이 있는데, 자, 얘는 역시 우수한 순서대로 40, 30, 20, 10을 반영하지. 그리고 영어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 3등급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3등급이 아까 11%에서 23%였잖아요. 그럼 두 개 평균 내면은 34니까 나누면 17이고 평균 내면은 17%고 3등급이면 그냥 우리가 100분이 83점이라고 치자고.
됐지? 그런데 영어는 92점을 주는 거야. 되게 많이 주죠. 가천대는 85점이면 들어가거든, 평균이. 근데 92점을 주면 몇 점 남았어? 7점이 남은 거야, 여기서. 그지? 5등급도 80점을 줘요. 6등급 60점이야. 6등급 오지 말라는 거야, 가천대. 그지? 그래서 평균을 85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자, 대부분 다 3등급을 받았는데 영어만 4등급이야. 영어 86점 줘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기가 제일 점수가 높으니까, 여기 등급은 제일 낮은데 점수 제일 높죠. 영어 점수를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이걸 40%, 그 다음 나머지 30, 20, 10으로 잡았어. 자, 해봤더니 83점이 나왔어요. 그럼 약간 낮은 과를 합격할까 말까 이런 정도가 돼. 이 정도 등급이면. 그리고 국어학과 모의고사 점수 받지만 수능 점수 70점, 60점대, 70점, 이거 40점. 이런 정도면 되는 거야. 자, 요번에는 다 3인데 수학만 4가 나왔어. 영어를 좀 더 잘한 거지. 근데 영어는 조금만 더 잘해도 점수 많이 주죠. 점수 차이 많이 나지, 그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84.4가 나와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유리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극단적인 경우를 봤어요. 5등급이 껴져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얘는 5등급은 껴져 있지만 얘는 3335고요. 얘는 33, 영어가 5, 그다음에 생명 뭔가 하나가 2가 있는 거야. 2등급도 등급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져요. 3등급하고 차이 많이 나지. 그지? 그래서 위에 거 보면은 하나를 망한 거지. 이 망한 거 10% 반영되겠죠? 그다음 영어는 3등급 잘했죠. 점수가 높죠. 근데 계산해 봤더니 이 정도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수능은 이렇게 뭐 하나 망하면 안 돼. 3등급 선에 있어야 돼. 그치만 영어가 뭐야? 영어는 5등급에도 80점 주잖아요. 86.6 나왔죠. 하나 2등급 나오니까, 그지? 합격선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보들을 주는 거지, 선생님이. 표준 점수는 아까 얘기했고. 자, 정시의 핵심.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원점수와 백분위가 중요하다. 잘하는 과목을 잘하면 좋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과목을 평균 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 뭐 하나 4나 5가 뜨면은 퍼센트가 팍 깎여요. 왜냐하면 4등급이 아까 봤지만 23에서 40% 구간이잖아. 그럼 40%에 걸리면 60점밖에 안 돼, 백분위가. 85점 정도 받아야 가천대 급의 대학을 갈 텐데 4나 5를 찍으면 안 돼요. 자, 영어는 뭐, 그치? 영어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공통 과목 잘해야 표준 점수가 높아진다 그랬죠. 자, 약수령 논술 아까 설명 대충 해줬는데 15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 인문계는 국어가 9개, 수학이 6개, 자연계는 국어가 6개, 수학이 9개인데 국어는 쉬웠다. 이런 피드백이 되게 많아요. 결정은 수학에서 난다. 몇 개 맞춰야 들어가냐? 이 중에서 11개 내지 12개 정도 맞추면 합격이에요. 이게 합격하기 어렵냐?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정말 미리 알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준비만 하면 정말 쉬워요, 합격하기가. 자, 약수령 논술 내신 반영도 아까 가천대 내신 반영 얘기했죠. 특이하다 그랬지, 이렇게. 우수한 4개 학기를 4321로 반영하기 때문에 똑같이 4등급인데 어떤 애는 2점 몇 가지도 올라가고요. 어떤 학생은 그냥 4야. 그러니까 한 2번 정도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은 좀 더 애를 써봐야 돼요. 자, 대입 실적은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지만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학원이 뭐 잘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간 선배들이지 너네한테는 우리 하이탑 출신의 선배들 서울대 정시로 갔어. 홍대 간 친구 논술로 갔어요. 교대 학종으로 갔고 산의대도 학종으로 갔고 연세대는 교과부터 정시까지 있어. 동국대도 정시, 학종, 학교 다 있어요. 가천대는 적성도 되게 많이 갔고 예전에 지금 약수령 논술이지 수능으로도 갔고 학종으로도 갔고 되게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자기한테 맞는 어떤 전형을 골라서 도전적으로 간절하게 하면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많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잘 선택을 해서 가면 좋겠죠. 그래서 선배들이 이렇게 잘 갔어요. 자, 선생님이 오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약간 슬라이드를 끄고 얘기할게요. 자,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각자 스토리들이 다 다를 거야. 그리고 가고 싶은 대학들도 다 다르고. 다만 선생님이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려고 하거든. 일단 내신 공부는 지금 아직 좀 멀었잖아요. 그래서 내신 공부라고 하면 보통은 수학하고 영어는 학원을 다니잖아, 니네가. 그러면 내신 공부는 국어, 사회, 과학 이런 쪽을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최소한 문제집을 2권은 풀어야 되더라. 그게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야. 만약에 선생님 저 어떤 문제집 풀어야 되죠? 내가 알려줄게. 사회과학은 완자랑 EBS 개념 완성 풀면 돼요. 완자랑 EBS 개념 완성. 알죠? 무슨 책들인지. 그런데 중학교식으로 학교 프린트나 좀 읽어보고 학교에서 선생님 필기해 준 거나 읽어보고 들어가 가지고는 4등급을 면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사회과학, 국어 같은 거는 아니, 사회과학 같은 기타 과목들 오히려 훨씬 중요하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들은 더 체감할 거야. 고등학교 2학년들 전체 과목 수 봐봐. 국어 있지, 영어 있죠, 수학 있죠. 이공계는 통생고 같은 경우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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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이야. 어디가 더 많아? 이게 더 많아. 그리고 전공적 합성 봐봐. 이공계에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그치?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내팽개치고 그냥 수학 영어로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야. 공부 시간 자체가. 그럼 당연히 실패하죠.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딱 한 개만 지키세요. 이제 수학하고 관련된 얘기를 할게.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학원을 다니는 게 있으면 딱 한 개만 지켜. 여러 개 얘기하면 못 지킬 거니까 딱 한 개만 지키는데 뭘 지키냐면 그날 배운 건 그날 숙제해. 중학교 때는요. 이게 그렇게 했잖아요, 니네가. 만약 월수금이 수학이고 화목토가 영어야. 그러면 화요일 날 영어를 가야 되니까 월요일 날 수학 수업을 듣고 와서 영어 공부를 하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수학 수업을 열심히 듣고 와서 영어 공부를 해. 다음 날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듣고 와서 수학 숙제를 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 없어? 그렇지?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효과적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학 수업을 들은 날은 수학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다만 다음 날 영어 단어 시험도 보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영어 복습도 해야지. 두 개가 섞여야지. 영어를 배우고 온 날은 영어 공부를 해야죠. 다만 다음 날 수학 학원을 갈 거니까 수학 숙제를 해야 되겠지. 수학 복습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하루를 숙제, 하루를 복습 이런 식으로만 좀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일정을. 그리고 주말이 되잖아. 고등학생들은 안타깝게도 주말은 원래 쉬는 날이거든요. 하느님도 그렇게 만드셨고. 정말 그래. 쉬는 날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고등학생들은 아니야. 고등학생들은 왜 아니냐면 입시가 정해져 있잖아, 기간이. 끝이 정해져 있고 굉장히 경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이 하루가 한 3일치 되거든, 공부량이. 좀 힘들어도 참고 하세요. 왜? 이거를 1등급에다가 대가지고, 아, 씨, 1등급 새끼들 막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네. 나 어떻게 해? 나 못해. 이렇게 가면 못하죠. 그게 아니라 같은 등급대 애들을 보세요. 내가 4등급이야. 그럼 4등급대 애들을 봐봐. 별로 안 하거든, 생각보다. 그럼 거기서 조금만 더 하는 거야. 저 새끼 안 하네? 좋은데? 조금만 더 할까? 그럼 3등급 되는 거야. 3등급 때 있으면 3등급 때 애들을 보세요. 그렇게까지 안 해. 그럼 걔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조금 더 뭔가를 집중적으로 하면 2등급이 되는 거지. 그렇죠. 자기 경쟁자들을 보면 할만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머리 써서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뭐 그냥 막 이렇게 시키는 대로 그냥 막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한 거 있죠, 선생님이. 선생님이 오늘 정보를 많이 줘줬거든. 그 정보가 어떤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동기가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열정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숙제만 그날 배운 걸 그날 하고 복습 스케줄을 하나 넣는 걸로.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가 7월 12일부터 오늘부터죠. 8월 19일까지가 선행 기간이야. 그 선행 기간 동안에 8월 20일 날 시험 볼 거거든. 그럼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고등학교 2학년들 뻔하잖아요, 그지? 일과 배울 때 막 했다가 한 중간쯤 매너리즘에 빠졌다가 힘들어. 힘들지, 다 힘들지. 여름이고.
그리고 막판에 가면은 1과 다시 기억 안 나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죠? 복습만 충실히 해줘도 전체를 다 기억할 수 있거든. 그래서 8월 20일 날 시험을 잘 보면 레벨도 올라가서 좀 더 어려운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어떤 정보들도 주고 좋은 얘기들도 해주고 잔소리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뭐 고민이 있거나 좀 더 다양한 컨설팅을 받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 찾아오세요. 항상 원장실에 있잖아. 자, 그래서 오늘 늦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들어줘서 고마워요.